현재 나는 프로젝트 매니저 PM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바빴었다. 그래도 덕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이 있는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생애 첫 스페인, 설 연휴와 기간이 겹쳐 출장 일주일, 여행 9일, 총 16일을 다녀왔는데 그 소중했던 여행 기록을 남겨보려고 한다. 나는 아시아나를 타고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대한항공을 타고 마드리드로 아웃을 했다. 인천 바르셀로나 직항은 아시아나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상하게 비행기에서는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잠을 잘 못 잔다. 기내식을 총 3번 먹었고 드라마와 영화를 이것저것 계속 보면서 거의 지구 반바퀴를 돌아 뜬 눈으로 14시간 이상이 걸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스페인은 사실 출장 핑계가 아니었으면 내 여행 위시리스트에는 없는 곳이었는데 과연 새로운 도시에서 어떤 추억들이 생길지 기대됐다. 그리고 출장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친구와 와서 다행이었다. 우리는 허츠에서 미리 예약한 차량 렌트를 하고 우리가 머물 숙소가 있는 시체스로 향했다. 하나 미리 얘기해두자면 스페인에서는 절대 대형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우린 SUV를 렌트했는데 스페인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의 도로와 주차장은 매우 좁아서 운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예약한 곳은 URH 시체스 플라이아라는 호텔이었다. 평이 좋아서 예약했는데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좁아서 큰 난관이었다. 출장짐이 많아서 SUV를 예약한 건데 첫날부터 큰 차를 빌린 것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운전을 했던 회사 친구가 첫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호텔이 바닷가 바로 앞이라 위치는 매우 좋은 듯했다. 이렇게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에서 있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바다가 보이는 아침이 더 기대가 됐다. 체크인을 하고 호텔 안에 들어왔는데 방은 크지 않지만 깔끔했고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주차장에 이어 당황스러운 것은 뷰였다. 바다뷰는 예약이 다 차서 측면 바다뷰로 예약했는데 옆을 봐야 바다가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또 욕실은 샤워하는 곳에 문이 한쪽만 있어서 물이 바깥으로 다 튀었다. 샤워하고 나서 미끄러질 뻔한 적도 있어 이 부분은 아쉬웠다. 물은 첫날만 2병 주기 때문에 이외의 날은 모두 사 먹었다. 그래도 이 호텔의 장점은 바로 아래 조식 장소로도 운영되는 아마니시라는 맛집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첫날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아늑한 동네 맛집 같은 분위기였다. 우선 스페인에 왔으니 샹그리아 2잔과 함께 음식으로는 꼭 현지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빠에야, 그리고 주인분이 추천해주신 홍합찜을 주문했다. 해물 빠에야는 정말 쫄깃하고 맛있었고 홍합찜은 따뜻하면서도 간이 잘 배어 있어서 스페인 첫 저녁밥은 성공이었다. 나오니 바다가 깜깜했지만 파도 소리는 계속 들리고 저 멀리 시체스 성당이 보였다. 나는 이미 한숨도 못 자고 14시간 이상 비행했기 때문에 다음날 일요일 관광을 위해 첫날은 일찍 잠들었다.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다. 날은 흐렸지만 바다가 잘 보여서 훨씬 멋졌다. 스페인의 겨울은 별로 춥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소 코트 정도는 필요한 쌀쌀한 날씨였다. 우린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빵, 계란, 베이컨, 소시지, 치즈 등 전형적인 서양식 조식이었다. 그리고 7일간 바뀌지 않는 메뉴에 같은 조식을 먹었다. 모든 면에서 4성급의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모자란 감이 있었지만 딱 하나, 바다를 보면서 조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위치가 기가 막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곳이었다. 스페인 여행을 위해 구매한 빨간색 원피스로 정복을 입고 조식을 먹은 후에 일주일간 지낼 시체스 산책을 잠시 하다가 바르셀로나에 가기로 했다. 나는 사실 시체스라는 도시는 처음 듣는 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난 못 본 드라마지만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유럽에서의 시체스는 유럽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들 방문하는 곳이라 스페인 사람들보다는 타지인들이 많은 조용하고 한적한 바다와 뷰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다. 지금 이렇게 편집하면서도 아침마다 봤던 바닷가를 따라 빨갛게 타들어갈 듯한 일출이 눈에 선하다. 이 길은 시체스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산책로였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다니기 좋은 곳이었다.
시체스라는 마을과 어울리는 성당도 멋졌고 멀리 항구를 보는 것도 좋았다. 도시는 저마다 비슷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체스는 스페인의 멋진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처럼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다. 투어로 반나절 정도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관광도시는 아니라 다른 도시에는 정말 많은 한국인들, 그리고 관광객으로 보이는 동양인들은 특히 아침에는 정말 없는 듯했다. 오래된 것 같은 시체스의 수호성 같은 성당 앞에 서서 바닷가를 보면 마음이 왠지 편해지는 기분이었다. 스페인은 마을마다 이렇게 멋진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이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시체스에서 1시간을 달려 바르셀로나에 갔다. 첫 관광지로 다른 바르셀로나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가우디가 설계한 구엘 공원을 선택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파워제이인 내가 한 가지 실수한 점은 공원인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바로 예매를 했고 예매한 시간과 상관없이 표를 보여주고 바로 입장할 수 있었다. 구엘 공원은 가우디가 오랜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구엘을 위해 도시를 설계하려고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원으로 남게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구엘의 재산이 조단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이 공원을 가우디가 설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인지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고 벽돌마저도 모자이크 같았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그렇듯 공원이라 도심 속의 자연을 느끼기에 좋았다. 특히 이 전망대는 사진 찍기에도 좋고 노을 질 때 오면 뷰도 멋진 곳이라고 했다. 뷰포인트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도 사람들 사이를 뚫고 사진 한 장을 남겨보았다. 광장에서 이동해서 구엘공원의 상징이라는 도마뱀을 찾으러 갔다. 도마뱀 모양의 조각상이 있는 드래곤 계단은 인기가 좋아 분명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일 것 같았다. 역시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해도 혼자 나오기란 불가능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도마뱀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우디 조각의 특이점은 유리 타일들을 손으로 깨서 붙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정교한 작업이라 세월이 흘러도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거장답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1시간 반 정도의 구엘공원 관광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빠에야 맛집이라고 하는 콜룸 레스토랑 오픈런을 하기로 했다. 고딕지구에 위치한 콜룸 레스토랑은 명성답게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다행히 우리는 오픈하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콜룸버스를 모티브로 한 콜룸 식당은 아늑한 분위기였다. 우리나라 맛집처럼 회전율도 빠르고 2인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혼자나 2명이서 가면 충분히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벽 쪽에 좋은 자리로 안내받아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레스토랑답게 메뉴판은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었다. 샐러드나 생선류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지만 콜롬에서 무엇이 가장 맛있는지 스터디를 하고 온 나는 볼 것도 없이 감바스와 함께 해물빠에야 그리고 스페인 전통 맥주인 끌라라 맥주를 주문했다. 콜롬의 끌라라 맥주는 평범했지만 감바스는 평범하지 않았다. 감바스는 우리 둘 다 평생 먹어본 감바스 중에 가장 맛있다는 의견이었다. 어쩜 이렇게 소스가 잘 배었는지 다시 스페인에 간다면 감바스를 먹으러 재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물론 빠에야도 짜지 않고 해물량이 풍부하게 느껴져서 매우 맛있게 싹싹 다 먹었다. 정말 맛있는 현지 음식은 여행을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한다는 점이 와닿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콜롬 레스토랑은 누구나 와도 만족스러울 것 같다. 점심을 먹고 힘을 내서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기로 했다.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당은 규모가 엄청나서 바르셀로나 어딜 가도 보이는 건 당연하고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하기 전 상공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참고로 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입장권은 한국에서 구매했고 타워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 안만 구경하는데 1인당 4만 원 정도였다.
입장할 때는 짐 검사도 했지만 대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성당의 첫 느낌은 정말 끝없이 높아서 마치 하느님께 닿고 싶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했다. 또 양쪽에 큰 스테인드 글라스로 한쪽은 빨간빛, 한쪽은 파란빛이 들어오는데 파란색은 해가 뜨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빛의 탄생을 나타내고 반대쪽 서쪽의 빨강과 노랑은 죽음과 순교를 상징한다고 했다. 내가 갔을 때는 날이 흐렸지만 이 빛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맑은 날이나 노을 질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성당을 한 바퀴 돌다 보니 성당 한쪽 벽면에는 모든 나라의 언어로 새겨진 기도문이 있는데 난 여기서 한국말을 찾을 수 있었다. 힌트는 오른편에 있는데 방문하는 분들 모두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각들과 문양 하나하나에서 가우디의 천재성과 신앙심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우린 성당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왔는데 성당 뒤편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순으로 표현되어 있고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까지 하나의 스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성당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돌면 기념품 샵도 있으니 성물이나 기념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르셔도 좋을 것 같다. 예쁜 물건들도 있긴 했지만 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기념품은 조금 비싼 것 같아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다. 내년인 2026년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공사를 끝내고 완공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유명한 성당 포토존인 공원 호수 앞으로 갔다. 여기에 소매치기가 제일 많다고 해서 경계를 풀지 않으며 다녔는데 사진과 성당을 함께 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다. 심지어 한국인들만 서 있는 줄까지 있었다. 나는 긴 줄이 아닌 다른 라인에 서서 기념으로 사진 몇 장만 찍어보았다. 나름 많이 걸었던 우리는 성당 옆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씩을 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맛과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어서 편하게 찾기 좋다. 커피를 마시고 각성을 한 후에 근처에 있는 바르셀로나 구단 매장에도 들어가서 옷도 잠시 구경했다. 바르셀로나 구단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비싸긴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념품으로 구매하기 좋을 것 같다. 유럽은 겨울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우리도 늦지 않게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한국에서부터 나는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스페인 막스마라에서 블랙코트를 꼭 사고 싶어서 막스마라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으로 가는 길에 가우디가 설계한 까사바띠오도 슬쩍 보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명품 거리를 걷다 보니 모든 샵이 문이 닫혀 있어서 느낌이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스마라도 문이 닫혀 있었다. 나처럼 일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쇼핑 계획을 세워서 헛걸음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과연 막스마라 코트 구매에 성공했는지는 이 스페인 여행기를 끝까지 보면 알게 된다. 코트 구매에 실패한 나는 약간 텐션이 떨어져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근처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연히 들어간 푸드코트 같은 몰도 매우 예뻤다. 하지만 마땅히 먹을 곳을 찾지 못한 우리는 근처에서 파이브가이즈에서 햄버거를 먹기로 했다. 난 한국에서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냥 무난한 맛이었다. 항상 스페인식을 먹는 것보다는 장기간 있을 때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는 길에 화려하게 불이 켜진 까사바띠오도 다시 지나쳤다. 이렇게 불이 켜진 건 또 다른 느낌이라 밤이 오히려 더 예쁜 것 같기도 했다. 스페인은 햇살이 강렬한 곳이라 그런지 노을이 유난히 붉어서 황홀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월요일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다시 시체스로 돌아가서 호텔 근처에서 칵테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간 곳은 URH 호텔 바로 옆 펍이었는데 동네 주민들 사랑방같이 느껴지는 북적북적한 곳이었다. 못 봤어. 친구는 모히또, 나는 딸기향 나는 데킬라를 주문했는데 바닷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술 한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스페인에 온 것이 실감나는 너무 좋은 곳이었다. 주말에만 운영하는지 또 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월요일 아침이라 마음이 무거웠지만 출근이 오후로 조정되어 아침에 조식을 먹고 여유롭게 성당 넘어 항구까지 산책을 했다. 이날도 춥긴 했지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였다. 스페인 식당들은 대부분 오후 12시 이후에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이라 더욱 고즈넉한 분위기의 바닷가 마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바닷소리를 들으며 너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페인스러운 아침뷰를 즐긴 후에 시체스 내에서 점심을 먹고 일하러 가기 위해 살로메라는 곳에 방문했다. 우선 항구 바다가 보이는 뷰가 좋았고 관광객보다는 스페인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 고유 음식을 하는 곳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메뉴는 다양했는데 무난하게 해물 빠에야를 주문했고 햄앤치즈 크로켓도 주문했다. 크로켓은 스페인에서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다. 다른 회사 사람이 고른 파스타도 한 입 먹어보니 소스가 면에 잘 배어서 맛있었다. 하지만 진리는 역시 빠에야다. 해물 빠에야와 치킨 빠에야가 비슷하면서도 달랐는데 난 해물이 좀 더 내 취향이었다. 점심을 먹고는 다 같이 일하러 갔다. 스페인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대형 슈퍼마켓에 들러 저녁에 먹을 물과 간식, 와인을 사기로 했다. 스페인에서는 슈퍼에서 산 와인도 매우 맛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유명 셰프가 만들었다는 맥주와 함께 와인 2병과 간식도 샀다. 우리나라 마트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제품도 파는지 찾아봤지만 안타깝게도 없어서 시체스 부근의 테이크아웃 맛집에서 사오기로 했다. 시체스의 구글 평점 무려 4.9점인 탄토 구스토라는 식당이 있어서 이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탄토 구스토에서는 스페인식 만두인 엠파나다를 메인으로 판매하는 곳이었다. 주인분도 매우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테이크아웃으로 먹기 딱이었다. 보통 성인 기준 3개씩 먹으면 배부른데 어떤 엠파나다를 먹을지 메뉴 선정은 중요하다. 내가 고른 햄앤치즈와 스파이시 미트, 치킨인 볼로는 매우 맛있었는데 친구는 2개는 맛있었는데 머쉬룸은 별로라고 했다.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저녁이었고 나중에 여기서 먹었던 엠파나다가 생각나서 마드리드에서도 엠파나다를 보고 주문했었는데 이 맛이 안 나서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시체스에 가면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곳이다. 다음 날은 열일하고 일과가 조금 일찍 끝났다. 저녁에 다른 회사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시간이 떠서 바르셀로나 근교에 있는 몬세라트 수도원에 다녀오기로 했다. 몬세라트 수도원은 산 중턱에 있는 해발 1235m의 위치에 있어서 거대한 암석과 바위 사이에 있는 절경으로 유명하다. 몬세라트는 카탈루냐어로 톱으로 자른 듯한을 뜻하는 세라과 산, 몽이 합쳐진 말인데 이름 그대로 톱으로 산을 깎아놓은 듯해서 신기했다. 880년에 몬세라트 중턱 동굴에서 성모님이 발현했고 100년쯤이 흘러 몬세라트 수도원이 들어섰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높은 지대에 세워진 수도원이 성자들의 조각상과 함께 더욱 성스럽고 거룩한 느낌이었다. 사실 몬세라트는 날씨 좋을 때 오고 싶어서 나중에 오려고 했지만 반강제로 흐린 날 온 건데 흐린 날 오후에 와서 좋은 점은 사람들이 정말 없다는 것이었다. 성당 입장료는 인당 10유로였고 입장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몬세라트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유명한 검은 성모 마리아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도 5분 정도 기다려서 검은 성모 마리아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고 왔는데 꼭 이루어져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양초를 보면서 우주에서는 인간이 작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다. 성모상을 만져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바르셀로나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차로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기차로도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시체스로 복귀하여 저녁을 사주신다는 다른 회사분을 따라서 플라야 골프 호텔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 호텔은 우리가 있는 URH 호텔과 다른 방향에 있는 호텔인데 역시나 바닷가 앞이어서 뷰가 좋았다. 호텔 내부에 아쿠아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다른 많은 스페인 식당처럼 저녁은 8시에 오픈을 하는 곳이었다. 스페인에 와서 놀란 것은 직원들이 팁이 없음에도 매우 친절하다는 점이었는데 이건 내가 스페인 여행 끝날 때까지 똑같았다. 딱 한 가지는 아쿠아 빠에야는 짠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는 나도 짜다고 느낄 정도이니 레스 솔티라고 꼭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스페인은 문화적으로 음식이 짤수록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중에 스페인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다. 나는 레드와인은 선호하진 않지만 빵과 음식이 워낙 맛있어서 만족스러웠던 저녁 시간이었다. 내가 주문한 빠에야도 해산물이 강하게 느껴지는 메뉴였다. 어쩌다 보니 스페인에 와서 1일 1빠에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장이 끝나고도 나홀로 스페인 여행도 기대가 되었다.